47세 최은희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고 혼자가 된 후 시작한 일이었죠. 생계를 위해 선택한 직업이었어요. 오늘은 새로운 곳으로 첫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정원이 딸린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어요. 300평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집사가 대문 밖에서부터 안내를 했습니다. 회장님 성격이 까다로우십니다. 각오하세요. 집사의 경고대로였어요. 72세 강철수 씨는 첫 만남부터 냉랭했습니다. 은희 씨, 늦었네요. 왜 이제 왔어요? 시계를 보니 9시 정각이었어요. 약속 시간에 딱 맞았는데도 늦었다고 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 버스가 조금 막혀서요. 은희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늦은 건 늦은 거예요. 강철수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집사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강 회장은 국내 5대 건설사를 일으킨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서울 강남의 빌딩 3채, 부산 해운대의 상가 건물, 경기도 일대 땅 20만 평을 소유하고 계시죠. 반전 인생 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에 동방석 3글자와 사시는 곳을 남겨주시면 제가 부자 되시라고 주문을 걸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파트도 5채 있고요. 회계법인 평가로 1조 2천억 원이 넘는 재산가랍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은 외로워 보였어요. 3년 전 부인을 잃고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둘이었죠. 큰아들 강민우는 미국에서, 딸 강수진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어요. 둘 다 아버지 회사 임원 명의로 연봉 2억씩 받으면서도 1년에 한 번 오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은희 씨는 혼났어요. 밥이 조금 짜다고 소리를 질렀고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며 다시 시켰습니다. 베개 각도가 1도만 틀려도 화를 냈어요. 커피 온도는 72도여야 한다며 온도계로 재기까지 했죠. 집사가 말해줬습니다. 6개월 동안 요양보호사가 9명이나 바뀌었대요. 은희 씨가 10번째라고요. 다들 못 버티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은희 씨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월급 280만 원이 절실했거든요. 대학생 아들 준수의 학비를 대야 했어요. 아들은 서울 시내 사립대 경영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등록금만 학기당 450만 원이었죠. 생활비까지 합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보내줘야 했어요. 첫 주가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에 5번씩 혼났어요. 그래도 은희 씨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2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은희 씨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가 근무 시간이었죠. 객실에서 쉬다가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안 돼. 가지 마. 강 회장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 씨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강 회장이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계셨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발 혼자 두지 마. 강 회장이 잠꼬대를 했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쥔 손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죠. 회장님, 회장님. 은희 씨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로워하셨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은희 씨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눈은 감은 채였습니다. 여보, 어디가? 나 혼자 두고 어디가? 얼떨결에 은희 씨는 강 회장을 꽉 안아버렸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아무 데도 안 가요.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강 회장의 몸이 은희 씨 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강 회장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은희 씨는 계속 강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은희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죠. 지금 포옹하고 있다는 걸. 은희 씨가 황급히 손을 뗐습니다. 죄송합니다. 악몽 꾸시는 것 같아서.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은희 씨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72세 재벌 회장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놀랐어요. 낮에는 그렇게 차갑고 무서웠던 분이 지금은 그저 외로운 할아버지처럼 보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실례했네요. 강 회장이 당황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물 좀 드릴게요. 은희 씨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꿀물을 타왔어요. 강 회장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천천히 마셨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3년이에요.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돌아가시고요. 매일 밤 악몽을 꿔요. 떠나지 말라고 붙잡는데 자꾸만 멀어져 가요. 은희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3년 전 남편을 잃었거든요. 그 외로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도 남편 잃은 지 3년 됐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강 회장이 은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랬군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강 회장이 은희 씨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소리를 덜 지르기 시작했죠. 가끔은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식사를 준비했어요. 강 회장은 정확히 7시 30분에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함께 앉아서 드세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지난 2주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회장님과 함께. 괜찮아요. 혼자 먹기 싫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어제 밤과 달리 담담했습니다. 은희 씨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죠. 밥을 먹으면서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라고 했죠? 네, 3학년이에요. 경영학과요. 은희 씨가 대답했어요. 혼자 키우기 힘들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은희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하는 동안 치료비만 8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보험도 없었고요. 집도 팔았어요. 강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빚만 남았어요. 3천만 원이요. 아들 대학 보내야 하는데 막막했죠. 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3개월 교육받고 시험 봤죠. 월급이 적어도 꾸준히 일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 3년 동안 5집을 다녔어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자꾸 옮겼나요? 은희 씨는 웃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 가시면 일이 끝나거든요. 그렇군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언젠가는. 회장님은 건강하세요. 오래 사실 거예요. 은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당뇨 있어요. 고혈압도 있고 심장도 안 좋아요. 의사가 5년 전에 경고했어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은희는 놀랐어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냥 버티는 거예요.
강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죽고 싶진 않지만 사는 게 재미도 없어요. 왜요? 이렇게 큰 집에서 편하게 사시잖아요.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혼자라서요. 아무도 없어요. 자식들 있으시잖아요. 자식들. 강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30분 있다가 가요. 바쁘대요. 연락은 하시잖아요. 안 해요.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일에도 안 와요. 명절에도 안 와요. 그저 매달 2억씩 받아가기만 해요. 2억이요? 네. 큰아들 민우는 회사 이사 명의로 1억, 딸 수진이는 부사장 명의로 1억씩 받아가요. 일은 안 하면서요. 은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 벌려고 고생하는 자신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런데도 강 회장은 외로워 보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편한 대화였죠. 강 회장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어요.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어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17세에 서울로 올라와서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죠.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25세에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습니다. 직원 셋이 전부였죠. 밤낮 없이 일했어요. 30년 동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키웠어요. 부인은 28세에 만났어요. 시골 처녀였죠. 가난했지만 착했어요. 43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 딸 낳고 힘들게 키웠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 끝나고 자식들은 바로 나갔어요. 그 후로 혼자예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농사 지으셨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왔어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했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했죠.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4년 투병했어요. 그 사이 공장은 망했고 빚만 쌓였습니다. 집도 팔았어요. 남편은 죽었고 저만 남았죠. 아들 대학 보내려고 이 일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외로움, 자식 걱정, 혼자 사는 고독. 나이와 재산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은희 씨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화도 내지 않았죠. 오히려 챙겨주셨습니다. 은희 씨, 힘들면 쉬세요. 강 회장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이 드신 분 모시는 게 제 일인데요.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은희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거든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은희 씨와 강 회장의 관계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제는 함께 산책도 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은희 씨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 회장이 뒤에서 말을 걸었죠. 은희 씨, 잠깐 정원 좀 같이 걸을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죠. 정원수들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은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 요즘 당신 생각만 해요. 강 회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진심이에요. 강 회장이 은희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죠. 그런데 당신이 왔어요. 당신이 있으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뻐요. 당신 목소리 들으면 하루가 행복해요. 이제 당신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은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25살 차이 나요. 제가 47살이고 회장님은 72살이에요. 말이 안 돼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강 회장이 은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나 당신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은희 씨는 손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나 좋아하잖아요. 눈빛으로 알아요. 맞죠? 은희 씨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악몽에서 깨어난 강 회장을 안아줬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 떨리던 몸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 외로운 눈물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낮에는 차갑게 대하면서도 밤에는 혼자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저도, 은희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회장님 좋아해요.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두려워요. 은희 씨가 고백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회장님 곁에 있어도 될까요? 당신 같은 사람이요? 강 회장이 반문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아니에요.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어요. 회장님이랑 너무 달라요. 아니에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가난했어요.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배운 거 없어요. 우리 똑같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1조가 넘는 재산이 있잖아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돈이요? 강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돈이 뭐 중요해요? 돈 있어도 외로우면 아무 소용 없어요. 빌딩 세 채 있어도 혼자면 의미 없어요. 차라리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 하나가 1000배 낫죠. 은희 씨는 울컥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회장님, 나 강철수라고 불러요. 이제 회장님 아니에요. 은희 씨는 웃음이 터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불러요? 불러요. 강 회장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철수 씨,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좋아요. 강 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72세 노인의 웃음이 이렇게 맑을 수 있다니. 은희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밀이었죠. 낮에는 회장과 요양보호사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손을 잡고 별을 봤어요. 강 회장은 은희 씨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은희 씨는 행복했어요. 47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기도 했죠.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한개월이 지났어요. 강 회장이 은희 씨를 불렀습니다. 서울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있어요. 30평이에요. 당신 드릴게요. 네.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요? 시가 22억짜리예요. 당신 명의로 바꿀게요. 아들 대학 졸업하면 거기서 사세요. 안 돼요. 은희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요. 강 회장이 고집했습니다. 내가 갑자기 죽으면 당신 갈 곳이라도 있어야죠. 자식들이 당신 괴롭힐 텐데 미리 챙겨놔야 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은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희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다음 날 변호사가 왔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를 가져왔어요. 은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22억짜리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결혼해요. 은희 씨, 나랑 결혼해줘요. 유언장도 고칠게요. 재산의 절반 드릴게요. 은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제가 터질 거라는 걸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강 회장의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미국에서 큰아들 민우가 날아온 거였죠.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민우는 40대 후반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죠. 왜 갑자기 왔나? 강 회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증여했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강 회장은 당황했어요. 은행이 연락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내가 준 거야. 누구한테요? 민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내일이야. 강 회장이 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혹시 요양보호사한테 준 거예요? 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우가 비웃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22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줘요? 미쳤어요? 그날 저녁 캐나다에서 딸 수진도 도착했습니다. 오빠한테 연락받고 급히 왔다고 했어요. 두 남매는 아버지를 다그쳤습니다. 그 여자가 뭐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잖아요. 돈 노리는 것 뻔해요. 강 회장은 화가 났어요. 노리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날 돌봐줘. 당연히 돌봐주죠. 민우가 냉소했습니다. 월급 280만 원 받으면서요. 22억짜리 아파트 얻으려고요. 그런 게 아니야.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나 은희 씨 사랑해. 결혼할 거야. 남매는 입을 떡 벌렸어요. 결혼이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72세예요. 요양보호사랑 결혼해요? 왜 안 돼? 나이가 뭐가 중요해? 1조가 넘는 재산이에요. 민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면 뭐예요? 47살 여자가 72살 노인을 왜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어.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우린 서로 아끼고 의지해. 믿을 수가 없네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평소엔 연락도 안 하더니. 강 회장이 쏘아붙였어요. 1년에 한 번 오면서 아버지 행세에 매달 2억씩 받아가면서 그건 회사 월급이잖아요. 민우가 반박했습니다. 일은 안 하잖아. 강 회장이 비웃었어요. 미국, 캐나다에서 놀면서 돈만 받아가지. 이제 아버지가 행복하려니까 반대해? 행복이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여자한테 속는 게 행복이에요? 재산 다 빼앗길 텐데요. 그날 밤 민우가 은희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최은희 씨, 솔직히 말해봐요. 얼마 원해요? 은희 씨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죠. 민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얼마 주면 아버지한테서 떠날 건가요? 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희 씨가 항변했습니다. 진심으로 회장님을 사랑해요. 사랑이요?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이 얼마예요? 280만 원? 그런 사람이 1조 재산가를 사랑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돈 때문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외로워서 도와드린 건데. 도와드렸죠. 민우가 냉소했습니다. 22억짜리 아파트 받으면서요. 그게 시작이죠? 다음은 뭐예요? 유산이요? 은희 씨는 울컥했어요.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5억 드릴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떠나요. 안 돼요. 10억이요? 아니면 20억? 민우가 금액을 올렸습니다. 얼마든 드릴게요. 아버지 곁 떠나세요. 은희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전 떠나지 않아요. 회장님이 원하시는 한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럼 후회할 거예요. 민우가 위협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대응할 거고요. 다음 날 수진도 은희 씨를 만났습니다. 최은희 씨,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계시지만 곧 정신 차릴 거예요. 그럼 당신은 쫓겨날 거예요. 아무것도 못 받고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25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요? 요양보호사가 재산 노리고 결혼했다고 할 텐데요. 상관없어요. 은희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행복하면 돼요. 다른 사람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지는 화가 났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절대 결혼 못하게 할 거예요. 그날 밤 강 회장이 은희 씨를 위로했습니다. 미안해요. 자식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요. 강 회장이 은희 씨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꼭 함께 할 거예요.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계속되었어요. 민우와 수지는 매일 아버지를 설득했죠. 하지만 강 회장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은희 씨에게 말했어요. 부산에 가요. 보여줄 게 있어요. 부산이요? 네, 해운대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 시세가 350억이에요. 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당신 명의로 바꿔줄 거예요. 은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350억이요? 안 돼요. 너무 큰 돈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요. 강 회장이 고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당신 괴롭힐 거예요. 미리 재산을 챙겨놔야 해요. 그래야 당신이 안전해요. 은희 씨는 거절했지만 강 회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김포공항으로 갔어요. 부산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죠. 강 회장은 평소와 다르게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점퍼에 운동화를 신었어요. 은희 씨도 편한 차림이었죠. 두 사람은 마치 여행 가는 부부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오전 10시에 출발했어요. 1시간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났어요. 강철수 씨, 최은희 씨 맞으십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강 회장이 대답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납치 사건이라고 하던데요. 납치요? 은희 씨는 황당했어요.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신고하셨어요. 아버지가 요양보호사에게 납치당했다고요. 강 회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자발적으로 온 거야. 그래도 절차상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가까운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부산에 오셨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건물을 보러 왔어요.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건물인가요? 내 소유 건물이에요. 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해운대에 상가 건물 있어요. 그걸 최은희 씨한테 주려고요. 증여하시려고요? 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 씨랑 결혼할 거거든요. 미리 재산 정리하려고요. 경찰은 서류를 확인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정말 강 회장 소유였죠. 시가 350억으로 나왔어요. 아드님께 전화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의사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납치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요양보호사한테 속은 거예요. 아버지는 정신 멀쩡해 보이시는데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진술도 정확하시고 의사 표현도 명확하세요. 아니에요. 민우가 고집했습니다. 지금 350억짜리 건물을 주려고 하신대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증여는 본인 의사면 가능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라면 문제 없어요. 결국 3시간 만에 두 사람은 풀려났어요. 하지만 은희 씨는 충격이 컸습니다. 회장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자식들이 너무 반대해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아요. 가족이요? 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평소엔 가족처럼 안 굴면서 돈 문제만 나오면 가족이래요. 그래도 아니에요. 강 회장이 단호했습니다. 이제 더 확실하게 할 거예요. 당신 재산 챙겨줄 거예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해운대 상가 건물 명의 이전 서류를 준비했어요. 건물 가치는 정확히 348억 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법무사가 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을 증여하시면 세금도 많이 나올 텐데요. 상관없어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세금은 내가 낼게요. 명의만 최은희 씨로 바꿔주세요. 증여세가 대략 12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법무사가 계산했어요. 그것도 내가 낼게요. 강 회장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은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348억짜리 건물이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건물 1층에 카페 10개, 2층에 식당 8개 있어요. 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2억씩 나와요. 2억이요? 네. 당신 생활비로 쓰세요.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준수 결혼 자금도 되고요. 은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명의 이전은 일주일 후에 완료됩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세금 납부하시면 바로 등기 넘어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해운대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이 은희 씨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당신은 걱정 없어요.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잖아요.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은희 씨가 울먹였습니다.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강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요. 나 이미 72살이에요. 당신보다 25살 많아요. 당신이 70살 될 때 나는 95살이에요. 그래도 함께 있을 거예요. 은희 씨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서요. 멀리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우와 수진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아버지, 부산에서 뭐 하신 거예요? 민우가 다그쳤습니다. 건물 명의 이전했다던데 사실이에요? 그래. 강 회장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348억짜리 건물 은희 씨한테 줬어. 미쳤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왜 미쳤어? 내 재산 내가 주는데. 강 회장도 지지 않았어요. 너희는 평소에 뭐 해줬는데 간섭해? 저희는 자식이에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재산 물려받을 권리 있어요. 권리? 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면서 무슨 권리야? 매달 2억씩 받아가잖아. 벌써 3년간 72억 받아갔어. 그것도 모자라? 그건 회사 월급이에요. 일 안 하잖아. 강 회장이 쏘아붙였어요. 미국, 캐나다에서 놀면서 돈만 받아가지. 그날 오후 민우와 수지는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신 감정? 강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아니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72세 고령이고 최근 큰 재산을 증여하셨어요. 혹시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 회장은 웃었어요. 좋아. 정신감정 받아주지. 내가 정상인지 확인시켜 줄게.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여러 검사를 했어요. 기억력 테스트, 판단력 테스트, 치매 검사까지. 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상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인지 기능도 또렷하고 판단력도 정확하세요. 치매 징후도 없어요. 민우와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믿겠나? 강 회장이 비웃었어요. 나 정신 멀쩡해. 내 의사로 재산 주는 거야. 그날 밤 강 회장은 변호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유언장 새로 작성하겠어요. 전 재산을 정리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전 재산의 60%는 최은희 씨한테 줘요. 나머지 40%를 자식들한테 주고요. 60%면 대략 7천억 원입니다. 변호사가 계산했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증여하시면 자녀분들이 소송 걸 수도 있어요. 걸면 걸어봐. 강 회장이 단호했습니다. 나 정신 멀쩡하다고 판정받았어. 유언장 법적 효력 확실하게 해줘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증도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확실하게 해야 해요. 일주일 후 유언장이 완성됐습니다. 법적 효력이 확실한 공증 유언장이었어요. 변호사, 공증인, 증인 2명이 참석했죠. 유언장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강남 빌딩 3채, 부산 상가 건물, 경기도 땅 20만 평, 아파트 5채, 전 재산 1조 2천억 중 60%인 7,200억을 최은희에게 상속한다. 나머지 40%인 4,800억은 자녀 강민우, 강수진에게 반반씩 상속한다. 단 최은희에 대한 어떠한 법적 소송이나 괴롭힘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 시 상속 무효로 한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강 회장은 홀가분했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강 회장이 은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는 떨렸습니다. 7천억이요? 너무 큰 돈이에요.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요. 강 회장이 고집했어요.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당신 괴롭힐 거예요. 미리 법적으로 보호해놔야 해요. 은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자식들을 불렀어요. 유언장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의 60%를 은희 씨한테 준다고요.
민우와 수진은 발광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수진이 울며 소리쳤어요. 7천억을 그냥 줘요? 내 재산이야.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저희는 자식인데요. 40%밖에 못 받아요? 그것도 많아. 민우가 항의했습니다. 2,400억씩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돼. 더 원해? 당연하죠. 민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인데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죠. 요양보호사가 왜 받아요? 은희 씨는 나 돌봐줬어.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1년에 한 번 오잖아. 은희 씨는 매일 곁에 있어줘. 그건 월급 받고 하는 일이에요. 수진이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자식이에요. 다르죠. 자식이면 뭐해. 강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외로운지도 모르잖아. 생일에도 안 오잖아. 그날 밤 민우와 수진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아버지, 선택하세요. 저 여자 아니면 저희. 둘 다 선택 못해요. 저 여자랑 결혼하시면 저희는 인연 끊을 거예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강 회장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그럼 끊어. 나 은희 씨 선택할 거야. 민우와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희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야.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날 버린 거지. 3년 동안 혼자 살 때 어디 있었어? 그날 밤 민우와 수진은 집을 나갔습니다. 강 회장과 은희 씨만 남았어요. 은희 씨는 울고 있었습니다. 쟤 때문에 자식들과 싸우시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강 회장이 은희 씨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우와 수진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섭섭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자. 강 회장이 다시 한번 청혼했어요. 이제 방해물 없어. 우리 결혼해요. 은희 씨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자식들이 평생 원망할 텐데. 상관없어요. 강 회장이 단호했습니다. 내 행복이 먼저예요. 은희 씨는 아들 준수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재혼해도 괜찮겠니? 준수는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엄마 행복하면 나도 좋아요. 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강 회장님 좋은 분이시잖아요. 제 학비도 대주시고. 그래서 미안해.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면 너 부담스럽지 않겠니? 아니에요. 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엄마가 안정적으로 사시니까 저도 마음 편해요. 강 회장님 건강하시면 오래 함께 사실 거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토요일. 조용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오랜 친구 5명, 은희 씨 친구 3명, 그리고 아들 준수. 총 9명이었죠. 식장은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강 회장은 깔끔한 정장을 입었고 은희 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신랑 입장합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강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72세 신랑이었지만 당당했어요. 신부 입장합니다. 은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준수가 어머니 손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은희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약이 시작됐어요. 신랑 강철수는 신부 최은희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까? 예. 강 회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부 최은희는 신랑 강철수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돌볼 것을 약속합니까? 예. 은희 씨도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강 회장이 은희 씨에게 다가가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객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어요. 강 회장의 친구가 말했습니다. 철수야, 축하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고맙네. 강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네들도 은희 씨 많이 챙겨줘. 당연하지.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은희 씨 친구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은희야, 정말 잘 됐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이야.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였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죠. 제주도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은희 씨도 웃었어요. 저도요. 47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앞으로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나 이미 72살이에요. 10년? 20년? 상관없어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강 회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이사회에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대신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죠. 민우와 수진의 이름도 임원 명단에서 삭제했어요. 이제 편하게 살 거예요. 강 회장이 은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정원을 산책했어요.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책을 읽었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부산 건물에서는 매달 2억씩 임대료가 나왔어요. 은희 씨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는 그 돈으로 아들 준수를 도왔어요. 준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강 회장이 추천서를 써줘서 대기업에 입사했죠. 준수는 은희 씨와 강 회장에게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강 회장님, 감사합니다. 준수가 두 사람에게 절했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직장 다녀요. 당연한 거야. 강 회장이 준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이제 우리 아들이야. 앞으로 잘해라. 준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강 회장을 아버지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74세가 되었고 은희 씨는 49세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우가 갑자기 집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2년 만이었죠. 아버지. 민우는 수척해 보였어요. 2년 동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왔나? 강 회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행복 생각 안 하고 돈만 생각했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어요. 2년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맞았어요. 저희는 평소에 아버지께 관심도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오고 돈만 받아갔죠. 그러면서 아버지 재산 다 받으려고 했어요. 은희 씨한테 미안합니다. 민우가 은희 씨에게 절했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아버지 사랑하시는 거 이제 알겠어요. 은희 씨는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자식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걱정한 게 아니에요. 재산이 아까워서 그랬어요. 솔직히 인정해요. 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들어와.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딸 수진도 찾아왔어요. 마찬가지로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잘못했어요. 그날 이후 민우와 수진은 자주 집에 왔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아버지를 챙기기 시작했죠. 은희 씨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은희 씨를 불렀어요. 아버지 건강 잘 챙겨주세요. 당연하죠. 은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잘 모실게요. 수진도 은희 씨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수진이 부엌으로 왔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함께해요.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강 회장은 흐뭇했어요. 자식들이 변한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은희 씨 덕분이에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왔으니까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은희 씨는 행복했습니다. 그의 여름이었어요. 강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안 좋아진 거였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성공률은 70%예요. 은희 씨는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꼭 이겨내세요. 제발요. 강 회장이 은희 씨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 나 안 죽어. 당신이랑 더 살아야지.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은희 씨와 민우, 수진, 준수가 밖에서 기다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강 회장이 회복실에서 깨어났어요. 은희 씨가 달려갔습니다. 살았어요. 강 회장이 힘없이 웃었어요. 당신 보려고 살았어. 은희 씨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3개월 후 강 회장은 퇴원했어요.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요양했죠. 은희 씨가 24시간 곁에 있었습니다. 약 챙겨주고 식사 도와주고 산책도 함께 했어요. 민우와 수진도 자주 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죠.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75세가 되었어요. 은희 씨는 50세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3주년을 맞이했죠. 은희 씨, 고마워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3년이 30년 같아요. 저도요. 은희 씨가 웃었어요. 회장님 만나서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강 회장이 은희 씨를 안았습니다. 당신이랑 100세까지 살고 싶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우, 수진, 준수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은희 씨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아직도 외롭게 사셨을 거예요. 지금은 정말 가족 같아요. 준수도 말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강 회장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은희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희 씨와 강 회장은 정원을 산책했어요.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재산 노리고 결혼했다고요. 맞아요. 은희 씨가 웃었어요. 25살 차이는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증명했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도 신분도 돈도 상관없다고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증명했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00평 정원에서 별빛 아래 72세 재벌 회장과
47세 요양보호사의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어요. 나이와 재산을 뛰어넘은, 외로움을 이겨낸, 세상의 편견을 이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강 회장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히.